필리핀 언론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GMA 방송사라는 곳인데 온라인 뉴스 편집국장님이십니다. 제마크 토르데시아 편집국장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뉴스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 찾기와 필리핀 GMA 방송사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예,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i. Good afternoon. All right. 네, 알겠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우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돌포 아렌츠님의 발표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선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GMA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저희 GMA, 제가 속해 있는 팀은 GMA 네트워크라는 필리핀의 가장 큰 미디어 언론사 중에 하나인 GMA 네트워크에서 뉴스 공보팀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지털 그룹에서는 GMA 뉴스 온라인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그 멀티미디어 뉴스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또 필리핀어로 되어 있는 그런 기사와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도 저희가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이나 아니면은 TV 프로그램도 여기에다가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만을 위한 전용 그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만들어내는 그런 웹페이지가 그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리고 한 1억 명이 넘는 1억 건이 넘는 그런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이었던가요? 코로나19 락다운이 있었을 때, 그 필리핀이 락다운을 겪고 있었을 때 GMA 뉴스가 그 영상 조회수로는 이 필리핀에서 5위를 전 세계에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와 뉴스를 원하면은 GMA 뉴스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조회수를 올리는 데에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시청률이 높은 그런 TV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뉴스 매거진 쇼가 있죠. 카푸소모 제시카 소호라는 가장 인기 있는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 텔레비전 쇼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역시 온라인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높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십 뉴스캐스트가 있습니다. 24 오라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시청하는 뉴스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TV에서나 아니면 온라인에서나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죠. 그래서 뭐 이 온라인상에서도 그 인기 요소가 이 방송 이 지상파 방송과는 다를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만을 위한 그런 이 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시청자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디지털 비디오 랩에서 이런 노력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툴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뉴스 제작팀에게 작업을 넘기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그 영상이었는데 동영상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텍스트로 된 그런 기사들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아시아 출판협회에서 주는 편집상의 후보로 올라간 게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3개는 커버 스토리즈라는 저희 멀티미디어 플랫폼에 올린 기사들이 되겠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플랫폼에 이 모바일 폰으로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이 텍스트 기사나 동영상 그리고 그래픽스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GMA 뉴스피드가 또 있는데요. 이 속보나 긴급 보도를 하고 있는 소셜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비디오를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는 비디오로 바로바로 올리는 것이죠. 바로 비디오를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디지털 비디오 랩에서 클라우드 기반, AI 기반한 이 제작 툴을 테스팅을 했습니다. 워치시라는 툴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인력을 최소화해서 1인 제작자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이 작가 또는 제작자가 되어서 한 30분짜리 내지는 1시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GMA 뉴스피드의 동영상이 한 4편, 5편 정도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것이 페이스북에까지 전파가 되어서 한 100만 뷰를 조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정치인 중에 So this video is about the death of Tamarao. 타마랄이라는 물소의 한 종류인데요. 이 필리핀에 흔합니다. 그런데 이 타마랄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최초로 보도가 된 이후에 1시간 만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한 명의 프로듀서가 제작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빠르게 제작을 해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캡션을 만들어서 자막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죠. 이제 보이스 오버 나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래서 빨리 제작해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 오버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캡션의 자막은 필리핀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필리핀 외에 있는 해외에서 이런 이 소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와서 필리핀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 자막을 입력해주면 바로 이제 저희 시청자들의 관심을 주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뉴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필리핀의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Stand on Issues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선거가 인물 정치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지에 따라서 그 정치인이 표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거의 정치인들이 장기자랑을 합니다. 춤추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표를 받으려고 하죠. to sing or dance. They are 그런데 뭐 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들어가면은 노래 부르고 뭐 춤추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 유세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에 62명의 그 후보들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국회에서 12개의 의석을 채우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것을 시각화했습니다. 우리가 편지도 보내고 질문지도 보내고 이 후보들한테 그래서 후보들을 굉장히 귀찮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세할 때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받아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요. 연방주의나 아니면은 뭐 동성 결혼이나 아니면은 그 사형 제도나 뭐 등등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 후보들의 입장이 어떤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의 그 웹사이트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유저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along with how the issues look. So after selecting the candidates, 그래서 지금 이 의원들이 있고 여기 있는 후보들 중에서 12명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군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제 그 가상 의회를 미래 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앱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의회에서는 그 11개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을 통과시킬 것인지 그것을 예측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들은 이 후보들이 이제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그 확률도 볼 수가 있고요. for the main duty of the Senate, it was a way for us to communicate with the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후보들의 그 입장을 알리는 것도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또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도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론에게도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꽤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일 날 투표가 진행이 되고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되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력한 당선자가 나오면 그런 그 당선자를 이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클릭해서 넣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고 또 뉴스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했죠. 그러니까 유력한 당선자가 누가 있고 이 사람이 당선자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입법 적인 것 그리고 또 정책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결합한 그런 그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배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해시태그 히자 아코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7월 달에요.
프랭키 팡길리난이라는 SNS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SNS 활동가를 비하하는 발언을 어떤 방송인이 벤 툴포라는 방송인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을 기집애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자애들이 그 결국은 뭐 강간당하거나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데 원인 제공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야한 복장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이 SNS 활동가가 히야 아코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복장 때문에 우리가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미투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간 피해자들이 다 그 해시태그를 활용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교복을 입은 사람들, 뭐 아니면 헐렁한 바지를 입은 사람들, 전혀 야한 복장이 아니었는데요. 자기가 그 피해를 당한 날 입었던 복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증언을 하면서 그 성추행이나 뭐 성폭행, 강간을 당한 것이 내 복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 피해 여성, 그 생존 여성이 자신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1살인데요.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17살, 18살, 19살이었습니다. 제가 15살 때부터 인플루언서로 블로그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혼자 갔습니다. 아주 헐렁한 멜빵 바지랑 줄무늬 티셔츠를 입었고요. 그리고 하얀 스니커즈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뭐 무슨 이유에선지 좀 이 환경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일부러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 화장실에 있는 복도까지 저를 쫓아와서는 그 멜빵 바지의 버튼을 풀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도 그것을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을 또 당했습니다. 호주에 잠깐 여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이제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솜으로 채워진 그런 파카 같은 것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와서 그 파카 속으로 또 손을 집어넣어서 저를 성추행을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디지털 지평에서도 사실 인기 있는 언론사라면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그 혜택을 그리고 또 장점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방식을 모색을 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저널리즘이 어떤 임무를 해야 된다면은 거기에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인터넷이나 온라인보다는 TV로 이제 뉴스를 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더 디지털 쪽으로 시청자들이 더 많이 옮겨가서 디지털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그때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발표 것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토르데시아 편집국장님 발표에서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것은 AI 기반의 제작 툴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방송사이면서 디지털 전용 콘텐츠 제작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에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여러분도 페이스북 계정에서 GMA 방송사 계정을 찾으셔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조회 수도 상당하고 재미있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 언론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독자가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일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 계신 GMA 방송사의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